31번 보겠습니다. 그 직독직해 그 자료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31번입니다. 인간 심리학과 교육계는 누구와 마찬가지로 as well as some animal researchers, 동물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육계가 have been 뭐 해왔다 against 반대해왔다. 뭐를 teaching이라고 부르는 거, 가르치기라고 부르는 거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무엇을 설명할 때 가르치기라고 부르지 말라 하냐면 when describing social learning in animals, 동물에게 있어서 동물들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배울 거 아니야. 뭐 친구랑 만나서 인사를 한다던가 친해진다든가 하는 사회적 학습을 설명을 할 때 그걸 가르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이거 반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자, 왜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 주로 이유가 뭐냐면 teaching, 가르친다는 행위는 implies, 의미합니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A level of intentionality. intention이 의도거든요. 의도? 고의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intentionality라면 고의성이 있다는 거야. 어느 수준의 고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on the part of the model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어떤 모델, 본보기 역할을 하는 개체야. 그 어떤 모델이 있어. 얘가 이제 샘플이 되는 거야. 그 샘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수준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반대를 한대요. 근데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이러한 것들은 동물한테서 숫자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시 받아주는 건 당연히 intentionality겠죠.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를 동물한테 얘가 의도성이 얼마큼 있어? 1만큼 있어? 7만큼 있어? 요거를 measure, 숫자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teaching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has been a movement,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 왔냐면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 자, cogni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cognitive라고 하는 형용사, cognitive 되게 많이 나오지. 정확하게 이 뜻이 뭐냐면 이거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나오나?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당해갖고 내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6개월을 누워있었어. 그런데 6개월 만에 내가 눈을 뜬 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이러지. 그러면 너는 나한테 빨리 빚을 갚아. 너 나한테 돈 꿔갔잖아. 알아보는 거야. 그게 커그니티브야. 그러니까 명료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관계라든가 뭐가 뭔지 사물을 파악하는 거. 그게 커그니티브인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만약 치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 그거는 커그니티브에 장애가 생긴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까? 커그니티브는 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료한 내가 이성을 가지고 상황을 구분하는 거야. 뭐가 뭔지를 알아먹는 거. 그게 커그니션이에요. 인지라고 하면. 그럼 볼게요. 동물이 인지를 하는 분야가 있어. 뭐가 뭔지 알아먹는, 이건 영어고 이건 수학이고 이런 거. 그런 걸 다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 분야 내에서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to say that. 자, 뭐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냐면 동물들이 서로서로를 가르칠 수 있대요. 그게 그런 동물인지 관련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오고 있다. 자, 그랬어. 자, 예를 들어서 숙련된 개미가, 그럼 여기까지 다은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자, 인간 심리학, 동물 말고 인간 심리학이란 교육계에서는 가르친다. 뭔가 사회적 학습은 뭐야? 서로 우리가 모여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소셜이 들어가면, 소사이어티나 소셜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걸 말하는 거야. 사귀는 거. 이걸 뜻해야 돼. 나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모여있을 때 뭔가 배우겠죠? 친해지는 걸 배운다든가, 모여서 서로서로 뭔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 자, 그런 거를 가르칠 때는 티칭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왜? 거기에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으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인지 관련 분야에서는 동물들이 서로서로를 가르칠 수 있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교를 할 때 서로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걸 티칭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노련한 개미가 뭐 노련한가 봐요. 개미가 뭔가에 노련했나 봐요. 훈련이 됐나 봐요. 개미를 훈련할 수 있나요? 여하간에. 자, 노련한 개미는
어떤 행동에 관여를 해요. 근데 그 행동이 뭐라고 불리는 행동이냐면 텐덤 러닝이라고 불리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텐덤 러닝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탈릭처로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다시 한번 당연히 부연 설명하겠죠. in which에서 which가 텐덤 러닝이겠죠. 그 텐덤 러닝에서 개미가 몸을요 어디랑 접촉을 하냐면 노비스는 초자를 말해요. 초자 개미 몸에다가 노련한 개미가 초자 개미 몸에다가 지네 몸을 접촉을 한대요. 그게 텐덤 러닝이래요. 딱 붙인대요. 자, 왜 그러냐면 베이는 당연히 노련한 개미야. 숙련된 개미. 얘네가 chemical trace, 화학적 흔적을 계속 레이가 R을 나타하거든. 계속 화학적 흔적을 계속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야. 놓고 다니는 거야. 근데 추정컨대 이거 왜 그렇게 화학적이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체 같은 걸 뿜나 봐. 화학적으로. 그러면서 증거를 자꾸 흔적을 남겨. 왜 이렇게 하냐면 뉴커머는 아까 말한 노비스죠. 초짜 개미가 경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노련해. 그지? 네가 이제 오늘 초짜야. 그럼 내가 너한테 길을 알려줄 거야.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길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네 몸에다가 네 몸에다가 내 몸을 붙여. 그러면서 계속 흔적을 남기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똥꼬에서 뭘 뿜더라고. 걔네 보니까 액체를 자꾸 남기는 거야. 자, 왜 그래? 나는 그 길을 갔다 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너 혼자 갔다 오라 해봐. 그러면 네가 또 여긴가 저긴가 이러겠지. 근데 거기에 자꾸 흔적을 남겨버리면 그러면 가는 길에 이 길에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겠네 하고 간다라는 거야. 근데 몸에다가 지 몸을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대. 자, 그러니까 가르칠 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친다라는 게 개미한테서 보였어. 그런 모습이. 자, 또 하나의 예가 나와. 범거래야. 킬러 웨일즈가. 얘네도 똑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 계속 반복을 해요. 범거래가 물개 잡아먹죠. 사냥 기술을 반복을 하는데 자, 이거를 왜 반복해서 보여주냐면 새끼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보여준대요. 때때로는 물개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죽이는 신용을 하면서 걔네가 반복을 해서 보여준대. 자, 그렇게 하면서 연구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냐면 ask 도대체 왜 범고래가 물개를 잡았다가 놔주고 하는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만약 범고래가 물개를 잡아먹을 계획이 없는데 왜 잡았다 놔줬다 이걸 왜 반복하는 거냐. 이걸 이제 질문하게 하는 거야. 자, 에너지의 양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에너지? 그들이 써야 하는 에너지죠. 써야만 하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해 본다면 차라리 범고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겠죠. There would be 그렇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가르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학습이냐. 그래서 동물의 행동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 이상하다든가 구문 분석 다시 해주세요 하는 지문이 있나요? 문장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32번 가겠습니다. 너는 주말에 어디서 공부해? 스카? 스터디 카페 아니면 카페에서. 그냥 카페? 공부가 돼? 밥을. 그치.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너는 주변에 소음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구나. 때마다 다른. 그때 달라? 그래, 우리 아들도 보면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더라. 스타도 막 돌아다니던데? 여기도 하다가 이렇게. 근데 한 군데 하루 종일 있긴 좀 지겹지. 나는 그래서 우리 때는 스카라는 게 없어가지고 독서실을 갔거든? 독서실? 그러면 그 독서실도 몇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단어 왜 쉽게 외우는 거지 쭉 찢어가지고 맨날 듣고 엄마가 너는 왜 책을 안 아끼고 이렇게 하냐. 아니 어차피 시험 끝나면 버릴 책인데 그걸 왜 아껴야 돼. 그래서 나는 찢어갖고 그날 공부할 분량 쭉 찢어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서 꺼내갖고 보고 다 보면 버리고 이랬던 것 같아. 걸어 다닐 때도. 그리고 녹음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외울 부분을 내가 녹음을 해서 귀에다 꽂고 걸어 다니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더 잘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암기할 부분 있잖아. 그거는 나 그냥 그렇게 끝냈었어. 이거 한번 해봐. 그거 되게 도움 많이 될걸? 핸드폰에다가 읽어 그냥 외울 부분을 읽어서 녹음을 해. 그 다음에 듣는 거야.
다니면서. 근데 내가 원래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실제 과학자들이 그 입증이 된 거야.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뇌가 더 인식을 잘하고 그걸 기억을 더 오래 한대. 그래서 내가 사회나 이런 암기 과목들은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하잖아. 선생님이 수업해준 거 정리해준 거를 내가 말로 그냥 풀어서 녹음을 해. 말로 풀어서. 근데 그게 다 외워지진 않지. 이게 말로 풀어서 녹음하는 과정에는.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머릿속에 남더라고. 그 다음에 앉아갖고 그냥 문제만 푸는 식으로 암기 과목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국어 문법이 그게 어려워. 근데 국어 문법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걔는 그냥 앉아서 인강 같은 걸 많이 봤고, 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는 그렇게 외워도 되잖아. 그래서 단어 녹음하는 거 몇 분 안 걸리거든. 그래서 그냥 영어 읽고 우리말 뜻 해서 이렇게 녹음해갖고 갖고 다니면서 많이 외웠지. 빨리 안 와. 너희 씨 밥 먹고 있어? 네. 뭐 먹었어? 밥 먹었어요. 맛있었겠다. 아니 앉아. 안 그래도 지금 다은이한테 그 얘기해주는 중이었어. 암기 과목 외울 때 네. 선생님 어디 공부했었냐면, 나는 암기 과목을 거의 벼락치기를 했어. 벼락치기. 뭐 2주 전, 3주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녹음을 해갖고 들고 다니면서 들었어. 내 목소리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솔직히 단어 같은 거를 시간 내서 앉아서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외워야 될 그날 부분이 있잖아. 그럼 모의고사 단어 외워야 된다. 그러면 앉아갖고 녹음하는 거야. 영어 읽고 우리말 뜻 이렇게 갖고서 외워. 여기다 녹음해갖고 귀에다 듣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몇 번 들으면 그거 되게 쉽게 외워지거든. 사회도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잖아. 그럼 필기해 주신 거를 내가 스토리를 쓰는 거야. 이렇게 외울 때, 말로 할 때 그냥 그 문제가 읽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말로 만들어 갖고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외우는 식으로 한번 해봐. 이거 도움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념이 외워지면 문제만 한두 개 풀면 크게 실수 안 하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인강이 듣기가 싫어. 남의 목소리는 나는 잠이 와서 인강이, 야 너네 솔직히 인강을 들을 수 있어? 막 1시간씩 하는 인강 집중해서 그 앞에 앉아갖고 잘 들을 수 있어? 내가 그래갖고 너네 거 강의하면서 자꾸 중간중간 딴소리 하는 게 너네 너무 지겨울까봐 일부러 딴소리를 할 걸 생각해갖고 몇 개 하고 오늘 이런 딴소리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해갖고 너무 지겨울까봐 내가 그렇거든. 근데 뭐 그게 잘 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인강이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인강이 힘들었어, 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러 배속 곱하기 2 해갖고서 따라라라 이거서 그렇게 해갖고 듣고 나면 뭘 들었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듣는 거지 뭐. 자, 32번 볼게요. 작가들은 종종 준다 누구에게 뭐뭐를. 사형식 문장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다. 어떤 인상이요? that 그들이 묘사를 하는 거야.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그들 등장인물의 얼굴을 지들이 묘사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줘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외모를 묘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죠. 특히나 로맨스 소설을 읽어보면 금발에 파란 눈에 피부가 뭐 잡티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줘요. 그런데 사실상 작가들은 너희들에게 뭐뭐를 주었을 뿐이다. 또 사형식이야. 채워 넣어야 할 아웃라인, 외곽만 주었을 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상상을 하는 거죠. 외모 묘사를 했구나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에스크에 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야. 누구의 소설에 나오는? 헤르만 브로시의 대표작인 더 슬리버커, 몽유병 환자죠. 슬리버커는 자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되게 유명한 소설이야. 그 소설의 가장 대표 캐릭터인 애쉬라고 나오는데, 자, 이 사람에 관해서 우리는 오직 대절만을 알 뿐이야. 소설에서는 뭐라고만 나오냐면 이빨이 크대. 그 얘기밖에 안 나와, 소설에는. 자,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느끼진 않냐면 그의 얼굴이, 그러면 이빨만 크다 하면 나머지 눈하고 코하고 턱이 없냐 이거지. 덴테이트. 자, 블랭크가 빵꾸지. 블랭크가 빵꾸, 빈칸이잖아. 그래서 블랭크니스는 빈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덴테이트라고 하면 덴탈이 치과잖아요, 치아. 그래서 이빨만 있는 공허함이냐, 얼굴이 아무것도 없고 이빨만 있냐, 그렇게 느끼진 않죠, 우리가. 이빨이 크다라고만 묘사를 했지만 그러면 얼굴에 이빨만 있냐 이렇게 느끼진 않는다는 거야. 대부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말 들었다고 착각을 하냐면, 자,
what effect, 어떤 인상을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느냐. 해주동사 목적어 없잖아. 그게 what 덩어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that이라고 바꾸실 수 없어요. 무슨 인상을 누군가의 외모가 어떤 인상을 줬느냐. 자, for a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 외모를 기술함에 있어서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거를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구나 라고 OMS 착각을 한다는 거지. 실제는 그런 묘사가 된 적이 없어. 자, 시인인 말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못 읽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영어로 해석을 하면 paint not the thing itself.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not a but b죠.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죠.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그 대상이 만드는 인상, 이미지를 그려라. 이런 말을 그 시인이 했다라고 해요. 자, 그 사람의 조언, 이게 주어죠? 동사 이제 나오니까 뭐처럼 들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법령처럼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그려야지 인상만 그림을 그려? 그러면 나는 없어? 나를 지금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 사실상 이게 오히려 더 똑똑한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똑똑한 방법이야? out of a, 자, 트랙트가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에 보면 트랙터 있어. 탈탈탈탈 이렇게 끌고 가는. 트랙트가 끄는 거야. 그래서 attract가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매혹시키다야. 트랙트가 끄는 거라서. 그러면 반대말로 in이 붙으면 반대말이죠. in 트랙트는 내가 끌고 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트랙터블은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controllable,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intractable이라고 하면 통제할 수 없는, out of control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영리한 방법이래요. 자,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다룰 수 없는 문제, 너무 까다로운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까다로운 문제는 뭘까? 대상 자체를 일건 그려놨는데 내가 눈이 더 큰데요. 이따구로 그렸어요. 내가 더 이쁜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명료한 방법이 뭐냐면 이미지만 그리라는 거야. 그게 캐리커처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 조언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하나에서 에블린 와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새로운 자기 그 캐릭터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그가 그냥 외모, 딱 그런 종류의 외모가 있었다. 어떤 종류의 외모? 자, 당연히 대시나 위치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었겠죠. 어떤 외모냐면 한 젊은이에게 있어서 예상할 만한, 기대할 만한 외모를 딱 갖고 있었다. of his type. 해부동사 지금 목적 없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런 형태의 젊은이라면 기대할 만한, 뭐 하라고 기대해? 그런 외모를 가질 거다라고 기대할 만한 딱 그런 종류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 이게 끝이야, 묘사가. 그럼 그 나이 또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묘사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밖에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느껴요? 마치 네가, 자, 비동사의 pp가 수동이죠. be told는 말을 듣다죠. 왜냐면 말해줌을 당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게 누가 해석해? 다은이는 말한 거고 다은이가 나한테 말했으면 나는 다은이 말을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게 되면 be told는 듣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계속 뭐라고 들었어? 정확하게 what he looks like의 목적 없잖아. 이것처럼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 what이 돼야지 that은 안 돼요. 그 사람이 뭐처럼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들었던 것처럼 너는 여전히 느낀다. 아무 얘기 들은 거 없는데도. 자, 여기까지. 뭐래요? 이 사람이 뭐라겠어요? 문학 작품에서 캐릭터의 외모를 묘사할 때 묘사를 정확하게 안 한대. 근데 독자들은 어떻게 느낀대? 마치 정확하게 묘사를 한 거를 들은 것처럼 느낀대. 그게 뭐야? 착각이라는 거야. 외모 묘사의 착각.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주제고요. 자, 이상하거나 한 번 더 풀어주세요 하는 문장 있나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로우는 좁혀가는 거죠. 원래 내로우를 형용사로 쓰면 좁은이라는 뜻인데 이걸 동사로 쓰면 좁혀가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좁혀가는 거니까 포커스 온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좁혀서 신경을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이렉트는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건데 리다이렉트는 방향을 다시 향하게 하는 거야. 뭐?
우리의 연산력 전체의 방향, 뭐가 계산하는 능력이죠. 그 계산하는 능력 전부의 방향을 어디로 다시 향하게 하냐면 to the handful은 손에 가득한 이 말이니까 몇 가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 few of processes that matter. 중요한 몇 가지 과정에 우리의 계산력을 다시 돌릴 수 있다. 어디에 집중을 하면?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능력을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을 한다.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니야? 야, 한 곳에 집중하면 당연히 몇 개에만 집중하지 12개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말인 거지. 안 해도 되는 말을 엄청 중요한 것처럼 씹으려 나서 한번 보자. 이것은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to help with our slow Wi-Fi. 자, 우리가 느린 와이파이를 갖고 그 와이파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랑 마치 똑같다. 뭔 소리냐면 와이파이가 느려. 자, 그럼 어떻게? 핸드폰하고 타블렛 연결을 접속을 끊어. 와이파이 접속을 끊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화상회의가 won't lag,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연결을 끊어서. 자, 그러면 화상회의를 할 때 와이파이를 끊으면 뭘 써요? 와이파이 끊으면 내 데이터 쓰지. 유료 데이터. 그러면 조금 안 느리잖아. 더 빠르잖아. 와이파이는 연결 공유된 거니까 아무래도 좀 느려. 그래서 와이파이를 끊어서 내가 뭐라게? 데이터? 유료 데이터를 쓰면 더 빨라지죠. 대신 난 돈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와이파이가 느려. 그럼 그거를 갖고 어떻게 도움을 줘요? 그걸 끊어버려. 끊어버리고 화상회의 할 때 그걸 끊어버리면 직접 내 데이터를 쓰니까 레그가 의미가 뭐예요? 지체되다죠. 그래서 그 지체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집중을 해. 집중을 하면 도움이 되죠. 뭐에 도움이 돼요? goal attainment. attain이 달성하다죠. 목표 달성에 집중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와이파이가 느리면 화상회의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 자, 그러면은 내가 그 핸드폰하고 태블릿으로 막 이렇게 뭐를 하냐면 딴짓거리를 하겠지. 요 내용이 좀 애매해. 요 지문 자체가 애매해. 정확하게 명료하게 어떤 의미다라고 주는 게 지금 이 선생님들이 요 지문 갖고 지금 말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전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전자 후자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 와이파이가 느리면 와이파이를 끊고 유료 데이터를 쓰면 좀 화상회의가 빨라지는 것처럼 그런 말도 일리가 있고요. 나는 근데 후자를 보면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와이파이가 느려. 근데 내가 앞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핸드폰하고 태블릿으로 화상회의도 켜고 또 뭐도 켜? 카톡도 켜고 유튜브도 켜고 너는 다 켜지. 근데 와이파이가 느려. 그러면 내가 여러 군데에 와이파이를 뿌려서 쓰다가 나머지 창을 다 닫아.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화상회의 하나만 창을 열어놔. 그러면 이 화상회의가 좀 덜 느려지지 않아요? 여러 개 창 띄우면 아무래도 더 버벅버벅 되잖아. 자,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느리면 다 끊어버리고 화상회의 하나만 딱 켜놓으면 그거에 내가 더 집중을 하게 되지. 그게 윗문장하고 좀 더 맥락이 맞지 않아요? 나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뭐 데이터 쓰면 더 빨라지지 않냐, 그거 이 문장하고 연결이 어떻게 시킬 거야. 그래서 막 억지 쓰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 자체가 약간의 논란이 여지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간에 내가 볼 때는 후자야. 다른 창을 다 닫아버리고 그 회의 하나만 딱 켜놓으면 오히려 내가 집중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몇 가지 중요한 거에다만 연산력을 향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더 맥락적으로 맞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 달성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 창 닫고 유튜브 창 닫고 그 회의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 내가 그 회의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집중을 한다는 것은 뭐를 다 잘라버려? 뭐를 다 삭제해버려? 다른 방해거리를 전부 컷아웃, 다 잘라내. 방해거리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전면 그리고 중앙에 배치합니다. 우리가 집에 오는 게 아니고요. 홈이는 집중을 한다는 뜻이야. 야, 집에 오라는 게 아니라 그 홈 안에 들어오라는 거는 그 중요한 거에 들어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동기부여하는 강도를 더 세게 올려요. 더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문장 끝났죠. 무엇을 강화하면서 what i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더 세게 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이
what we should be after. 자, after는 누구 뒤를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추구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뒤따라가는 거 왜 내가 앞에 잘생긴 남자 있어서 뒤따라가. 그 남자 뒤따라가. 그 남자를 추구하는 거잖아. after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 즉 우리 앞에 있는 게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그런 느낌을 더 세게 해주는 거죠. 집중하면. 자, 그래서 잠깐 동안 트레이드오프는 절충안이야. 이렇게 절충하는 거. 잠깐 다른 거 다 끄고 요거만 집중하자 하는 이런 절충안이 잠깐 동안은 이런 절충안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잠깐 동안 그러나 우리가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개만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오는 단서나 신호를 놓칠 수 있다. 너무 한 군데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의 흐름이 생뚱맞게 가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글은 아니야 이게. 자, 그래서 너무 집중을 하면 딜레마가 생긴대. 오히려 놓친대. 단서나 신호를 놓친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갇히냐면 내가 집중하는 그거밖에 못 봐. 길 하나에 우리가 갇혀버려. 뭐를 못한 채로 being able to step back. 한 발 물러서서 더 나은 경로가 있나 살펴보지 못한 채로 그 길만 파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거야. 그 길에만 갇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자, be stuck. 이것도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게 stuck이 stick 동사의 과거 분사거든요. stick, stuck이야. 얘들아, 스틱이 뭐지? 등산할 때 아빠 스틱 들고 가죠. 막대기. 그걸 스틱이라 그래. 회초리, 그 스틱이야. 그럼 그 동사를 쓰면 막대기를 꽂아놓는 거야. 땅바닥에 막대기 꽂아놓으면 꼼짝 안 하지.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다 이 뜻이야.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교통체증에 갇힐 때. 차가 범퍼 투 범퍼로 진짜 막 다닥다닥 밀려있잖아. 차 밀려있을 때. 그럴 때 We are stuck in traffic.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수동 들었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 채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요? For too long.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한 채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성과는 오히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집중하는 게 맞아.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 근데 그 기간이 늘어지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는 경고 소리 듣는 거를 놓치게 되고 미스 다음에 ing 오는 거야. 경고음 듣기를 놓치게 되고 자, 어떤 경고음인데 알람을 다시 한번 뒤에서 꾸미죠. That signal. 시그널이 동사예요. 신호하다야 동사. 왜냐면 알람즈가 주어니까. 자, 이런 경고가 무엇을 신호합니까? There is a problem. 그 밖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음을 시그널 알려주는 경고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됐죠? 흐름이 개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집중하는 게 우리가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게 더 좋대. 근데 그걸 너무 오래 집중을 하면 놓치는 게 생긴대.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다음. 시울이 왜 안 오지? 34번. 단어 하나가 자, intricably. 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뭐랑 연관이 되냐면 단어 하나가 지리하고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where래. 어디에 라고 하는 단어래요. 자, 그런 이유가 왜 때문에 그러냐니까 어디에가 왜 지리학이랑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 지리학은 어떤 대전제에서 지리학이 출발하기 때문이야. 자, 어떤 대전제 that it matters 뭐가 중요하냐면 where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구표면 지구 껍데기 위에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대. 중요하다라는 게 뭐야? 바로 그 대전제래. 그럼 얘들아 이 that은 정체를 밝혀줘봐. 이 that의 정체가 뭐야? 관계대명사야? 만약에 이게 더 프라미스를 선행사라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뒤에 문장 뭐 하나 깨져 있어야 되지. 관계대명사 주격이면 뒤에 주어가 없어야 되고 목적격이면 목적 없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거 지금 봐봐. 주어 있지. 그 다음에 matter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full sentence 완벽한 문장이야. 그럼 이거 명사절이니까 이 that은 뭐야? 동격의 that이야. 동격의 that.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1, 2, 3, 4, 5 대절 들어간 문장을 짝 써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대절이 있는 문장을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절도 쓰고 가주어 진주의 대절도 쓰고 동격의 대절도 쓰고 막 이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that이요. 잠깐. 이거 못 쓰겠구나. that이 이끄는 문장은요. 둘 중에 하나야.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 자, 그러면 that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언제야?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뿐이야. 왜 그래?
앞에 뭔가 명사가 있고 이게 선행사지. 그거를 비해서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잖아. 명사는 누가 꾸며? 형용사가 꾸미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몄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시 이끄는 문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은 깨져 안 깨져? 깨지지. 얘가 대시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쓰였으면 그 뒤에 바로 동사 오잖아. 주어가 없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쓰였으면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절로 쓰였으면 깨진 문장이야. 그런데 대시 명사로 쓰였잖아? 그러면 명사절로 쓰인 대절은 full sentence 완벽해야 돼.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어디 나와? 주먹밥을 생각하라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대은 full sentence야.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야 돼.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 하나 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 말고 하나 더 뭐 있어? 동격의 대절. 그래서 the fact that, the truth that, 뭐 the decision that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뭔지 모르니까 대시 붙어서 걔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 명사랑 동격이니까 그 대은 뭐야? 명사랑 동격이니까 걔도 명상교. 그러니까 그 대은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 대시 이끄는 문장이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대절은 뭐다? 관계대명사절이다. 왜? 앞에 선행사로 나오는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니까. 근데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그 대절은 뭐야? 깨져야 된다. 지가 대시 주격으로 쓰였으면 그 문장에 주 없어야 되고 목적격으로 쓰였으면 목적 없어야 되니까 형용사절에서는 뭔가가 빠져 있어야 돼. 그러나 명사로 쓰였을 때는 뭐다? 완벽한 문장이어야 된다. 어떨 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주먹밥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 더 동격으로 나올 때. 네 가지야. 그럼 봐봐. 명사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며. 근데 그 대전제가 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는 전제, 동격인 거야. 그럼 이게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를 보시면 돼요. 주어 있나 보세요. 목적어 있나 보세요. 메타는 목적어를 안 써요. 자동사예요. 그냥 중요하다라는 뜻의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아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어디에서 출발하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완벽한 문장이야. 이거 일형식 문장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full sentence가 됐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동격의 명사절 완벽한 문장. 됐죠? 요거 나는 좀 눈여겨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라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것 같아. 자, 그래서 where가 어디에 이게 지리학이랑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항상 모든 일인 지구 표면 어딘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핵심 질문은 단순히 어디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래. 어디에서 일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왜 거기냐 그거야. 어디서 일어났냐가 아니라 하필 왜 거기냐 이게 중요하대. Why there? 그리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질문이래요. 자, 그 다음 Getting to such questions까지가 통으로 주어져. ing가 주어니까 여기 s가 붙었어요. 이러한 질문에 도달한다는 것은 taking spatial arrangement, variation, interconnections 이거를 seriously하게 take 받아들인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배열이 되는 거 variation은 여러 가지 변이가 다양성이죠. 다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가장 단순한 일상의 활동에서조차도 자 그런 활동에 관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느 정도 공간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뭔 말이야? 야, 가장 단순한 일상의 활동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고. 의식주 아니야? 자고 먹고 싸고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그것도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대. 공간이라고 하는 거. where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음식이 있고 어디 가면 내가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이거 다 공간의 개념이잖아.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어떻게 하면 일터에 도달하고 다 공간이 들어가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와 같은 거.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범위에 있어서 move up, 좀 위로 움직여서 올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확장해서 움직여 볼까요? 이 말이야. 뭐 없이 some awareness of how phenomena are arranged on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에서 현상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지구 표면에서 현상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런 인식이 없이 범위를 넓혀서 좀 더 생각해 볼까? 이것은 어렵다. 뭐 하기가 어렵다? To make reasoned business. 합리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이거를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잖아.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돈 벌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 지구 표면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알으라 이거야. 그걸 모르면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렵고 정책적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사건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힘들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어떤 기본적인 힘? 지구상에서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이해,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 그래서 지구 표면의 현상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locating a new source, 새로운 가게의 위치를 찾고,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시청이 어디 있고 이런 거죠. 아니면 뭐 기차역이 어디 있고 이런 위치를 찾는다라는 것까지가 주어져, ing가. 이것은 그래서 require에서 붙는 거야.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taking into consideration, 무엇을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뭘 고려해야 돼? 이제 목적어 나와죠? take 동사 목적어 없잖아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인구가 어디에 퍼져 있고, 그 다음에 길이나 공공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패턴이 어찌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대. 그래서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공공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찾는 거잖아. 로케이트는. 그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대? 가게가 어디 있냐? 사람이 살아야 가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 분포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도로가 어디에 있고 공공시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가는 길에 시청 끼고 우회전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인 거야. 자, 그 다음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happens. 자, 여기까지가 또 주어져.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죠. migration. 이동이 왜 일어나고 어디서 이동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또 무엇을 필요로 해?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territory. 이거 쭉 나와요. 그래서 지역적, 그다음에 공간적 영향력, 뭐가? 차별이 미치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은 뭐야? 지네 나라에서 못 살겠으니까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니까 태국 애들 살기 힘드니까 한국으로 이주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불법 체류하고 하잖아. 그 마이그레이션의 그 예로 들자면, 자, 그러면 걔네 지역적으로 영향을 주겠지. 지네 나라에서는 떼거리가 없어. 돈 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지네 나라에서는 너무 땅이 좁다든가 그래서 호주 같은 데 큰 땅을 가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걸 한번 고려해야 돼. 왜 사람들이 이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또 사회경제적 패턴도 이해해야 돼. 또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야. 그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태국 같은 나라는 뭐가 없잖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지리학을 공부하려면 where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대. 근데 단순히 어디에 있냐 그걸 떠나서 왜 거기에 있고 어쩌다가 거기에 있게 됐냐 그거까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너네가 알아야지만 where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글 좋아요. 이거는 크게 구조가 어렵지 않고 크게 글이 길지도 않으면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나쁘지 않은 질문이에요. 다음 자, 진짜 빙하는 영구적이어야 돼. 녹으면 안 돼. 진짜 빙하는. 근데 진짜 빙하 녹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문제죠? 그럼 걔네가 가짜야? 여하간에. 일반적으로 진짜 빙하가 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충분하게 눈이 다시 오잖아요. 새로 내리는 눈의 양이 충분하면 쌓여야 돼. 언제? 추운 몇 달 동안에. 무엇을 상쇄할 만큼 녹는 것을 여름 기간 동안 여름 때 거기 극지방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사계는 다 있어요.
아니 있지. 야 동남아 같이 아열대성 기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너네 우리나라 겨울일 때 3월 1월 2월 3월에 동남아 가봐. 거기도 추워. 다 긴팔 입고 밤에 추워서 못 자. 여름에는 덥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좀 기본적으로 온도가 더 높다 뿐이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저기 뭐야 북극을 가도요. 빙하는 북극에 있죠. 아 남극에 있나? 여하간에 북극이나 남극 그런 극지방에 가도요. 여름이 있어요. 여름도 대질나게 추워요. 근데 겨울보단 덜 춥죠. 겨울은 막 영하 80도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겨울은 영하 한 30도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럼 덜 춥지. 그래도 녹는단 말이야, 여름에는. 녹는 것을 상쇄할 만큼 겨울 추운 기간 동안에 눈이 쌓여야 된다는 것을 뜻한대요. 그래서 눈이 그 빙하는 안 녹아야 된다, 이 뜻이야. 자, 비록 연간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자, 근데 빙하가 팽창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겨울에는 당연히 얼음의 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당연히 녹으니까 줄어들겠죠. 자, 무엇에 따라서 그 지역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 지역이 좀 따뜻하면은 더 녹고 추우면 덜 녹고 뭐 이러겠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입니까? 아 진짜 나 입대는 거에 날파리 이 새끼 자꾸 돌아다니네. 진짜 짜증 죽겠네. 날파리 이거 한 마리 어제부터 죽지도 않고 저거. 날파리 평균 수명이 며칠이야. 다 얼려 죽여버릴까 이거? 에어컨을 18도로 틀고 집에 가야겠다. 아 나 진짜 저 한 마리가 어제부터 진짜 시켜서 이게 목인 줄 알았어. 근데 목인 아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잡을 수가 없네. 뒤졌어 씨. 내가 오늘 이거 잡고 간다. 아 어제부터 얘 되게 신경 쓰이네. 날파리 한 마리. 자 미안해. 온난화되는 기후 때문에 대부분의 빙하가 전 세계에서 녹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이냐면 the rate of melting 녹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 큰일이야 진짜. 그래서 화성을 자꾸 연구하잖아. 화성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기술로는 아무리 빨리 가도 6개월이 돼. 가는데 오는데 또 6개월이 이렇게 1년이 왔다 갔다가. 그런데 그 가는 데까지 6개월을 계속 날아갔다가 6개월을 계속 와야 되잖아. 그럼 1년이잖아 왕복.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우주선을 돌아다니게 할 만큼 기름을 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탱크를 실어야 되는 거야. 그 기름을. 왜냐면 대체연료가 아직 없대. 그러면 그만큼의 그거를 로켓을 일단 쏘아 올려서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 그래서 화성 탐사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못 가잖아.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가기에는 너무 아직 기술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개 보내지. 개 기억나요? 강아지 한 마리 보냈어요. 근데 가다 죽었지 강아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우주인복을 입혀갖고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걔를 계속 훈련을 시켰대. 그러니까 잔인한 거지 인간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파일럿들이 어떻게 훈련하냐면 파일럿들이 가장 닥치게 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추락이죠. 비행기 추락하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비행기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파일럿들은 비행기가 아무리 어렵게 돌아도 정신을 잃지 않고 조종관을 놓치면 안 된대. 그래갖고 걔네가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 이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파일럿을 또 2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냐면 진짜 이렇게 캡슐 같은 데에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벨트 채워가지고 그 캡슐을 미친듯이 돌려. 360도를 막 이렇게 바퀴 돌려. 그리고서 그 안에서 시험을 계속 줘. 왼쪽으로 틀어보세요. 뭐 45도 걷다 틀어보세요. 뭐 이런 거를 준대. 안에서 계속 조정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대. 신체적으로 단련이 돼야 되고 정신력으로 되는데 혹시 멀미 하는 사람 있어요? 너네 다 멀미 안 하냐? 배멀미도 안 해? 와, 좋겠다. 그럼 너네는 간이 튼튼한 거야. 간이 약한 사람들이 멀미를 한대. 나는 차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디비지고 난리가 나. 그러면 나는 차를 못 타. 그래서 나는 내가 운전을 고3 시험 딱 대학교 시험 붙자마자 바로 면허부터 땄거든. 바로 멀미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멀미 안 해. 왜 그러냐고 묻지만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맞아 실제로. 그래서 나는 내가 모는 차만 타. 남이 모는 차는 안 타. 그래서 나는 사모님으로 살 팔자가 못돼. 김기사 운전해. 나 이거 못해. 뒷좌석에 앉잖아. 그리고 나 진짜 난리야. 그나마 조수석에 타면 멀미를 좀 덜 하는데
뒤에 타면 진짜 죽겠어 아주. 그래갖고 나는 남들 그 많이 가는 호핑 투어 한 번을 못 가봤어. 하도 배멀미를 해가지고. 근데 보면 재밌겠더라고 호핑 투어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냥 멀미약을 먹고 애기가 좋아하니까 동남아 가면 호핑 투어 많이 갔었거든. 근데 그 멀미약이 얼마나 독하냐면 먹으면 계속 졸아. 그 왜 가는겨 돈 내고. 배에서도 나는 계속 졸다 와. 갔다 오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언젠가부터 호핑 투어를 난 안 가. 근데 그 화성을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빙하가 녹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빙하의 녹는 속도를 멈출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나 봐. 그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자꾸 화성을 탐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버려야 된대. 못 살고 이주를 해야 된대. 다른 행성으로. 근데 그러려면 인간이 정착을 하려면 1번이 뭐야?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 근데 달에는 물이 없대. 달이 훨씬 가깝거든?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 그래서 달은 애진작에 갔다 왔잖아. 닐 암스테르담 벌써 진작에 갔다 왔잖아. 거기는 1970년대 벌써 갔다 왔는데 아직도 화성을 못 가고 있어. 그때로부터 지금 한 50년, 얼추 5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화성이 훨씬 멀고 그나마 화성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AI를 탑재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정보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성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물의 흔적을 봤어. 화성에 물이 있었는데 그게 말라붙은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럼 어딘가에 물에 원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걸 가서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못 가. 그래서 개를 훈련시켜서 한번 보냈어.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 개가 당연히 못 돌아왔지. 못 돌아와서 그 우주선이 못 돌아왔어 한국에. 저기 나사에서 쏘아 보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개를 훈련을 시켜서 그 개가 가는 모든 곳에 카메라를 달아서 지구에서 계속 그거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거야 과학자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폭발을 해서 개는 뭐 그렇게 그 개는 죽었지. 그래서 그 개 이름이 뭐였더라? 개를 기억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은 못 가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기도 왜냐면 그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뭔가 숨을 쉬는 생명체가 가서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생물학적 반응을 계속 데이터를 받는 거야.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계속 개도 가고 원숭이도 계속 보내고 뭐 이런 거 보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사람도 보내고 있을 거야. 나는 확실히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보냈을까? 나쁜 놈도 보내지 않았을까? 미국 그 국방부 지하에는 외계인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막 해부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 발표는 안 했겠지만. 뭐 그러면 나쁜 놈들 있잖아. 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쁜 놈들, 신체적 조건이 월등한 애들. 걔네들 난 훈련시켜갖고 계속 보내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 들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류의 입장에서 보자면 위대한 사람들이겠지. 여하간에. 자, 그래서 지구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서 서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어느 곳에서? 알프스 산맥과 같은 곳에서는 되게 인상적인 문서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대요. 자, where는 앞에 있는 알프스를 말하는 거죠. 알프스에서 역사적 기록이 보존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날짜가 표기된 스케치와 그 그림이죠. 그림과 사진이 있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 뭐랑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얼음의 범위와 그러면 지금 얼음의 범위와 한 뭐 1년 후의 얼음의 범위를 사진이 있으니까 날짜 범위가 있으니까 비교했을 때 얼음이 이만큼 더 줄었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프스에는 그런 게 있대요. 자, ever periods. 자, 그 기간에 걸쳐서 얼마큼 짧은 기간? 수십 년이라고 하는 그만큼의 짧은 기간에 걸쳐서도 위성 사진들이 뭘 보여줘? 자, mountain glaciers. 산에 있는 빙하의 급격한 양의 감소가 발생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산?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다양한 암석과 광물들, 이러한 빙하에 포함된 컨테인트가 뒤에서 앞에 있는 이런 광물하고 미네랄을 포함하는 거죠. 자, 이러한 빙하 안에 들어있는 돌이나 광물들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 인기 있는 과학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고 있다. 생뚱맞죠? 35번 지문 아마 관계없는 지문을 고르시오 했었을 거예요.
계속 빙하의 양이 줄어들고 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그 빙하에 암석이랑 광물들이 인기 있는 과학 프로젝트의 주제가 됐던 생뚱맞아요. 그죠? 요 지문은 만약에 35번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 6번 지문은 빼고 나올 확률이 크죠. 상관없는 문장이니까. 자, 무엇이 추정됩니까? 가짜 주어의 it, 진짜 주어에 대해 볼게요. 많은 소규모의 산에 있는 빙하가 완벽하게 다 없어질 거야.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면 산에 있는 쬐깐한 규모의 빙하는 다 사라질 거야. 만약에 뭐가 없다면 unless는 if not이죠. 만약에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없다면 어디에서의 변화? 현재 온난화 추세에 있어서 그게 온난화 따뜻해지는 게 갑자기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산에 있는 쬐깐쬐깐한 규모의 빙하들은 몽창 없어지게 될 거다. 큰일이다, 그지? 큰일이야. 빙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장 생겨나는 그 1번 문제가 뭐예요? 낮은 저지대는 다 물에 잠겨요. 빙하가 사라지면 그게 물이 되는 거잖아. 바다 물에 해수면의 양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그 바다하고 접해져 있는 땅들이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저수면의 땅들은 다 그래서 일본이 다 사라질 거라는 말이 없는 말이 아니야. 일본은 다 잡혔으면 좋겠어. 싸그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난 진짜 일본이 재수가 없어. 미안해. 나의 편파적인 말이야. 근데 나는 진짜 일본 애들 재수가 없어. 자, 하나만 더 하고 5분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끝내드릴게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고 합시다. 36번. 자, 만약에 우리가 take 이거 진화론적을 가지고 진화론적으로 take a lookat이 뭘 들여다보는 거잖아. 근데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 우리의 시초를 진화론적인 look, 진화론적인 보는 거지.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삶을 이 삶 속에서 여기서 which는 앞에 있는 life죠. 삶 속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구나. 이런 식으로 삶을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인하고 힘세고 건장하고 이랬던 사람들만 생존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DNA에 살아남은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가 있고 우성 유전자가 있잖아. 근데 우성 유전자가 더 강하니까 그거 위주로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강한 우성 유전자가 흑인 아니에요? 흑인? 걔네들 신체 능력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야? 나를 잡아먹으려고 프레데터가 사자나 호랑이가 왔을 때 열심히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자, 그랬대. 100년 전, 그러니까 한 세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active to work, 일하기 위해서 활동적일 필요가 있었어.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하고 이동하고 집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액티브, 몸을 막 움직였었어야 됐었어.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공부만 하면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걸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생겼죠. 옛날에는 진짜 몸을 움직여야지만 먹고 살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우리 삶에서 꺼지도록 아우러 보니까 그렇게 현대 세상은 설계가 되어져 왔어요. 자, fewer 매뉴얼이 뭐냐면 매뉴얼이 손이야, 손.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몸 쓰는 일을 말하는 거야. 수작업을 말하는 거야. 손으로 실제로 몸 쓰는 일이 거의 없어.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걸어서 이동할 필요가 거의 없어. 요즘에 누가 걸어서 이동을 해. 그리고 또 먹거리를 위해서 사냥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많은 집안일들은 기계화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몸을 쓸 일이 이제 없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롱지비티는 수명일 길어지는 거죠. 장수,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많은 이익을 만들어 왔지만 했지만 또한 여기서의 대의는 그러한 변화죠. 이제 몸 안 써도 되는 거. 이러한 변화가 많은 문제를 유발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막 뚱뚱해지고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죠. 충분한 신체 활동이 없어지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이게 주어져. 이제 그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링크 2죠. 최소한 17가지의 건강에 해로운 질병과 연결이 된대요.
자, almost all of which. 이것들 모두가, which는 앞에 있는 16가지 한다. 17개 이런 질병들이 모두가 만성질환이거나, 만성질환이 뭐예요? 고혈압이나, 그러니까 바로 안 죽는 거. 바로 안 죽고 오래 사람을 고생시키다가 죽는 게 만성질환이야.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거야. 그치? 이런 것들. 만성질환이거나 아니면 뭐로 여겨지는 거냐면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로서 여겨지는 것들. 자, 아드리안 하드만 이 사람이 이러한 공중보건에 있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inactivity니까 활동이 없는 거죠. 신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는 인간 잠재력을 낭비하는 거다. 뭐에 대한 잠재력? 인간이 건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다 낭비하는 거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지문 어렵거나 뭐 더 해줘야 되는 것들. 여기 뭐 괜찮은데? 36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37번 보겠습니다. 38번까지 할게요.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보내드릴게요. 혼돈이죠? 혼돈, 케이오스. 혼돈의 좋은 사례가 뭐냐면, 자, 뭐로서 판매되는 거냐면 사무용 장난감, 이거 제가 같이 붙여요. 사무용 장난감으로서 판매되는 자석이 붙은 펜덜럼이 이거야. 이렇게 왜 너네 혹시 이런 시계 본 적 있어? 옛날 시계 중에 괴종시계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그 시계가 붙어 있어. 그리고 밑에 길다랗게 이렇게 추가 달려갖고 추가 이렇게 왔다리 따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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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걸 펜들럼이라 그래. 그 추를 펜들럼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에 자석이 달려있는 그 전자추를 말이야. 그게 혼돈의 좋은 사례래. 무슨 말인지 영어의 첫 문장은 절대 알 수가 없어.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져. 근데 희한한 게 밑에 내용을 싹 읽고 첫째 문장을 다시 읽으면 아, 이 말이구나가 한 번에 이해가 돼. 그런 글이 잘 쓴 글이야. 자, 이제 볼게요. 무슨 말인지. 그 자석이 달린 추는요. 추에는 자석이 4개 붙어 있어요. 추에. 근데 그게 어떻게 배열이 되었냐면 자석이 바닥은 네모로, 그러니까 바닥이 밑에는 네모로 자석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대. 그 다음에 그 추가 있는데 그 추는 이렇게 되죠. 흔들흔들해. 왔다리 갔다리 해. 백앤폴스니까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해. 그 자석 4개를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추에 이렇게 추가 달려있잖아. 시계. 그럼 여기에 또 자석이 붙어 있어. 그래갖고 여기가 얘는 N극이겠지. 얘는 N극이고 이게 S극일게 아마. 그래갖고 N극이 일로 가면 S가 밀어내지. 일로 왔어. 그러니까 이게 자석에 N극 붙어 있고 얘네가 S극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일로 와갖고 밀었어. 그럼 일로 오면 N극하고 S극은 서로 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오면 자석 N극인데 S극이 빡 밀어. 그래갖고 튕겨서 확 일로 왔어. 그럼 여기에 또 S극이 붙어서 얘가 또 빡 밀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리야. 그냥 알고 계세요. 배경지식으로. 그래서 자석들 사이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추가 있어요. 자, 이 추를요. 놓아주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놨어. 그럼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나서 자석과 that it visits. 여기서 it는 추야. 추가 방문하는 자석을 주목해봐. 그리고 in what order.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지를 한번 주목해봐. 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떤 순서로 자석한테 가는지 한번 보래요. 자, 만약에 이 추가 어디에서 이 추가 놓아지는 거야? 두 번째도 똑같은 위치에서 추를 놓아주잖아? 그러면 움직임의 양상이 처음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완전히 다르게 놓아진대. 그러니까 첫 번째 놔줬을 때랑 두 번째 어디서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위치에서 놔도 움직이는 양상이 다르대요.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자, 사실상 추가 움직이는 양상은 무질서하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질서가 없대. 노메터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죠. 아무리 많은 신경이 쓰여진다 해도 뭐하기 위해서? 추가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서 추가 시작하기 위해서 how much 얼마나 관심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추는 완전히 다른 지점의 세트로 완전히 다른 포인트 지점들로 향하게 될 거다. 그걸 방문할 거니까 on the two occasion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무질서한 체계는 자, 이터레이션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종의 질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질서한 건 오히려 반복을 하면 그 안에서 무질서한 게 생겨나겠죠. 반복을 계속 하니까 자꾸 매번 다 다르더래. 반복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하니까
다 다르더래. 무질서가 만들어진 거야, 거기에서. 자,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반복한다 해서 다 엉망진창인 거는 아니겠지만 여하간에 반복을 하면 대부분은 다 들쭉날쭉하더래. 똑같은 패턴은 아니더래. 이 말이야. 자,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추를 같은 위치에서 놓는 그 반복되는 행동이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what is called non-linear system. 라인이 여기 보이죠? 라인, 선. 라인은 선이잖아. 리니어는 선형에,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non-linear는 비선형 체계라고 불려지는 것 안에서 반복되는 행동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하면 안 되고 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이 있어야지만 반복이 그 무질서한 행동이 나온대. 그러면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매번 똑같은 패턴이 나오겠네.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선하고 상관없이 선이 아닌 체계 안에서 이렇게 반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복이 될 때만 혼돈이 만들어진다잖아. 그러면 일직선 안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혼돈스럽지 않다는 건 뭐야? 매번 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다른 거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면 그거 골라야겠지. 무슨 말이야, 얘들아? 비선형 체계에서 그 안에서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혼돈이 생긴대. 그게 뭔 말이야? 일직선이 아니고 뭐 입체적인 행동으로 반복을 시키면 혼돈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하면 매번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일직선 안에서 하면 돼. 그 내용인 거야, 이거는. 자, nor nothing.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모든 비선형 체계가, 근데 웃긴 게 또 뭐냐면, 그러면 모든 일직선이 아니고 입체적인 패턴으로 하면 다 무질서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래. not only니까. 자, to become so.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비선형, 그러니까 선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다 무질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가 push it,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beyond a certain, 어떤 지점을 넘어서서, 그 지점이 뭐야? 분기라고 하는 지점을 넘어서서 이런 반복되는 행동이 이렇게 추가 밀려지고 들어오고 이게 돼야 된대요. 자,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추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 자, 요거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우리말 정리한 거 봐봐. 우리말 정리한 거 봐봐. 혼돈은 뭐야? 매번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매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자, 그게 자석 달린 추가 좋은 사례야. 2번 볼게요. 사각형의 자석을 4개를 놓고서 추를 거기다가 놔. 자, 그 다음에 추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추를 딱 놨어. 그러면 걔가 어느 자석으로 가고 어떤 순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봐봐.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도 똑같이 놨어. 근데 그러면 추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방향을 보일 수도 있대. 실제로 추가 움직이는 그 행태가 똑같지 않대. 매번 다 다르대. 6번 질문. 추를 똑같은 위치에서 탁 놔. 그러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 똑같은 위치에서 놓으려고 해도요. 두 번째는요. 그 추가 움직이는 양상이 다르대요. 다른 쪽으로 간대요. 즉 이렇게 다르게 가는 거는요. 내가 자꾸 추를 반복해서 놓으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계속 반복해서 추를 이렇게 놓는 행동을 하니까 추가 계속 다르게 움직이더래. 그게 무질서야. 추가 다르게 움직이는 걸 이 사람은 무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추를 놨어. 반복해서 추를 계속 놓는다고 해서 그럼 다 다르게 나오냐? 그것도 아니래. 똑같이 나올 수도 있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추가 움직이는 양상이 다르더라. 아무리 같은 위치에서 추를 놓아줘도. 즉 추가 다 다르게 움직이잖아. 그럼 혼돈이잖아. 추가 다 다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추를 어떻게 놔야 되냐면 일직선이 아닌 직선이 아닌 쪽으로 추를 놓으면 된대. 일직선으로 추가 움직이게 하면 추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게 추를 놓는 행동을 반복을 하면 추가 다 다르게 움직인대. 그걸 케이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그러면 일직선이 아니고 동글동글하게 움직이게끔 추를 이렇게 반복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매번 다 다르냐? 그럼 매번 다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번 다르게 만들려면 분기라고 하는 지점을 넘으면 추가 다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대. 자, 그래서
그 분기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추가 어떻게 움직여? 안 다르게 움직인다. 즉 비슷한 방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추를 일직선이 있는 방식에서 추를 놨어? 그럼 얘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대. 그럼 얘가 매번 다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기점을 넘어가면 된대. 그럼 그 분기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가 매번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알고 계십시오. 내용과 다른 거를,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숙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본문 내용과 다른 지문 하나 고르셔서 선택지 5개 영어로 쓰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던 수업 시간에 하던 해석은 뭐 그때 끝내면 되니까. 그러면 39 하나랑 39, 40 장문 2개, 4개 하면 끝나네? 그러면 수업 시간 하나 할애해서 해도 끝날 것 같아. 내가 다은이 올 때 한번 요거 끝내줄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낼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저 화요일 날. 우리 화목이잖아. 그러면 또 화요일에 보잖아. 그치? 화요일 날 남은 거 지문 다 끝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수능 특강 나머지 이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그 ES 자료는 전부 드렸고요. 갖고 계시죠. 내가 두 묶음으로 나눠줬어. 워크북 계속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자료가 다 안 올라왔어. 근데 올라오는 대로 계속 뽑아가지고 스태플을 박아가지고 줄게. 보고 버리면 되잖아.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힘내봅시다. 어이, 봅시다. 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여요? 강력한 visceral interest, 본능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보이냐면 관심도 보이고 어떤 욕망도 보인대요. 뭐 할 수 있는 욕망? 자, approach and own, 어딘가에 접근하고 그거를 갖고 싶은 욕망을 보인대. 뭐에 접근해?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디자인 있잖아? 그럼 그 디자인을 자꾸 그 디자인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갖고 싶어. 그거에 그런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고 그거를 갖고 싶다 하는 욕망을 보인대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싶다. 그리고 눈이 가잖아.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귀엽고 예쁜 디자인은요, 일리싯은 야기해내는 거야. 두 가지 되게 다른 동기부여를 유발해낸대요. 자, 첫 번째, 귀엽거나 귀여운 제품이나 그런 포장 디자인, 이런 것들이 키우고 싶은 동기를 이끌어낸대요. 희한하죠? 자, 양육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갖고 싶고 키우고 싶은 거, 잘 보살피고 싶대. 귀여워 보이는 제품이나 그 포장 디자인이 귀여우면 내가 애지중지하고 싶대. 그런 동기가 하나 부여된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너처럼 모브먼트가 뭔지 모르니까 찌끄고, 뭐 하고 싶다는 욕구냐면, 자, 얘 제품들을 보살피고 이 제품을 간직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거를 너처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양육이라는 말이 웃기잖아. 제품을 어떻게 양육해,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지중지해서 잘 갖고 싶은 그러한 동기부여가 된대. 귀여우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까지면 속상하고 이런 거지. 잘 갖고 싶어. 또는 이 제품을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절대 이 제품이 let it go, 떠나가게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마음속에 계속 간직해서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동기부여, 두 가지가 나온대요. 자, 근데 귀여운 건 그렇대. 귀여운 거는. 그러니까 귀여운 거는 뭐래요? 애지중지하고 내가 계속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게 귀여움이야. 근데 예쁜 제품이나 예쁜 포장 용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신호를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낸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즉, a desire to, 내 자신을 남한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이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쁜 제품이 있잖아. 그러면 귀여운 거는 내가 집에다가 놔두고 누가 만지면 안 되니까 까지니까 집에다 놔두고 혼자 애지중지해. 근데 예쁜 거는 갖고 다니면서 이 제품을 내가 갖고 있어. 야, 나 이거 샀어.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대. 그거는 계속 갖고 다녀. 예쁜 거는. 근데 귀여운 거는 집에다가 예쁘게 놔두면서 소중하게 보관을 해. 달라. 어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할 건데. 너희 3시인데 지금 몇 시야? 너 뒤졌어. 너. 저 늦게 온다 해서 1시간 36분 늦으셨거든요. 빨리 앉으세요. 자, 자료 거기다 놨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러면 시우리가 왔으니까 몇 개 더 해야겠는데? 자, 일단 앉아, 시우라. 뭐 하다 잊었어? 뭐 했어? 좋은 시간 보냈어? 좋은 시간. 네, 그럼 됐어. 38번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단어랑
직독직해랑 상세 분석이랑 보이지도 한 줄의 숙제 4개 있거든. 그럼 직독직해지에다가 해석하면 돼. 자, 볼게요. 직독직해지 38번. 그 시우라 뭐 얘기하고 있냐면 네.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귀여워 보이는 제품하고 아름다운 제품 두 가지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대. 귀여워 보이는 제품은 애지중지를 한대. 마음속에 담아놓고 소중하게 간직을 한대. 근데 예뻐 보이는 제품은 이 제품을 내가 내가 이 제품을 샀어.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한대. 반응이 다르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5번째 질문 볼게요. 근데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대요. 자, 특정 형태의 귀여운 것도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다른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단점을 얘기할게요. 이제 단점 얘기하는 거야. 느닷없이. 자, 단점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죠. 귀여운 거의 단점, 예쁜 거의 단점 두 가지를 따로 얘기를 할 거야. 자, 귀여운 제품의 특정 형태의 귀여운 제품들은 뭐랑 연관이 될 수 있냐면 정밀함, 진지함 이게 없네. 귀여운 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냐? 귀여운 거는 좀 뭉뚱그려서 귀여운 게 많잖아. 자, 그런 식의 개념과 연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정밀하거나 진지함이 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좀 줄이겠죠. 뭐 이게 그렇지 뭐 귀여우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뭐를 줄여줘요?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된 구현 가능한 이점들. 그러면 이게 이러이러한 게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자체를 줄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예뻐 보이는 디자인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심이 줄어든대요. 좀 그렇지 않냐? 귀여운 거는 시간이 지나도 덜 질리는데 그냥 예쁜 거는 자꾸자꾸 보다 보면 이제 흥미가 좀 떨어지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심을 덜 끌게 된대요. 왜? 사람들이 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에 센서타이즈는 민감하게 하는 건데 D가 붙어서 민감을 떼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지. 둔감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소비자를 움직이는 게 정리하자면 귀여운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고 자, 이게 동기부여, 귀여움이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 달라. 근데 이 두 가지 제품의 한계가 뭐래? 귀여운 제품의 한계는 사람들이 아예 기대를 안 한대. 이게 뭐 좀 정밀한 것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그냥 이런 귀여운 거로 일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예쁜 제품의 한계는 뭐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진대. 나중에는 어딘가에 처박혔다가 이제 당근으로 팔려 나가겠죠. 자, 잘생긴 시우리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 2개만 더 하자. 네. 야, 너 이거 하나 하고 갈 수 없잖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미안한데. 그거 왜 왔어, 이 새끼야.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어떻게 얘들아? 더 해 말어. 그러면 저만 할 거예요. 얘네들 시험범위 들어가서 안 돼. 해 말어, 빨리 말해. 자, 한다, 손 들어. 다 꺼져, 그럼. 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화요일날 해드릴 테니까 화요일날 아무도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 수업 시간, 원래 수업 시간. 원래 수업 시간. 얘들아, 이거 다 영상 채널로 다 보낼 거고요. 채널 다 등록돼 있죠? 다은이가 내가 채널 등록 아까 시켰지. 오케이. 다 채널 등록 돼 있으니까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화요일 날은 내가 그날까지 38번까지 워크북을 다 해와라고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날은 뭐 정도 보고 오셔야 되냐면 39번부터 42번까지죠. 42번까지 적어도 단어는 보고 오셔야 돼요. 단어. 그래야 좋게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특히 자기네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보고 와야 돼. 너희들은. 자, 여기까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고생하셨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